수천억의 자산가라 하더라도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는 강연을 하던 중에 자신이 만나고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알게 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공공도서관에서 걱정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이 고작 22권밖에 없다는 겁니다. 벌레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책은 180권이나 되는데 이에 카네기는 모든 성인들의 고질적인 문제거리에 대한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직접 연구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 시대의 철학자들의 생각을 모으고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서 바로 이 책 자기관리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쌤의 책방 주인장 용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리뷰에 이어서 자기관리론을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관계론하고 같이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오늘 제가 굳이 리뷰하지 않아도 사실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좋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자신을 향해 한번 나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강력 추천하고 직접 적용하기도 한 자기관리론은 걱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종류와 상황별 걱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1부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웬만큼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의 걱정은 의도적으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을 망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역시 현재와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되새기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큰일이 생겼을 때 저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곤 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걱정을 떨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래시계와 같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균일한 양만큼 관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조그만 모래시계의 관이 현재라고 한다면 매 순간 한 알 한 알의 모래가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모래가 관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흘러내려가게 하거나 속도를 빨리 하려다 보면 모래시계는 망가지고 맙니다. 현재를 사는 태도는 바로 모래시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좁은 관을 서서히 통과하면서 바로 오늘의, 바로 지금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의 공식. 걱정을 떨치는 공식은 바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솔직하게 분석하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로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감수하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걱정은 집중력을 떨어뜨려서 더 큰 손해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바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지식은 걱정의 대가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위궤양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절염 권위자 러셀 세실 박사는 걱정이 관절염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걱정은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협심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까지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하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네, 2부에서는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걱정을 없애버리기 위해 걱정을 분석하는 과정은 우선 객관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고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걱정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해서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3부에서는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서 걱정을 몰아내고 사소한 일에 안달하지 말기, 평균의 법칙 이용하기,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고 걱정을 손절매하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카네기는 이렇게 6가지의 걱정 습관 없애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어지는 4부에서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오는 7가지의 마음가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거나 스스로 해칠 수 있으니 안갚음은 하지 말라와 같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걱정의 70%를 차지하는 돈 걱정을 줄이는 법 등 걱정 습관을 없애는 방법과 실천법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실려 있는데 책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가지를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콜로라도에 400년 된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고 과학자들이 나무를 조사해 보니 딱정벌레들이 나무 안을 다 파먹었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온갖 자연재해를 이겨낸 나무가 고작 딱정벌레의 공격을 못 이기고 쓰러진 겁니다. 카네기는 우리가 하는 걱정이 바로 이 딱정벌레 일화와 같은 거라고 합니다. 조그만 걱정 하나 때문에 나를 쓰러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읽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어떠셨나요? 다들 각자 나름의 자기관리에 대한 비법이나 노하우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자기계발서를 일방적으로 맹신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오랜 시간 스테디셀러로 이어져 온 만큼 분명히 우리가 배우고 가져가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맹신도 불신도 아닌 나 자신에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수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자기관리론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걱정을 극복할 가장 효과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님들도 걱정을 극복하는 각자만의 노하우를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많이 부족했다면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